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발생하는 사건이 있으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돗물 오염 사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1991년에 발생한 두산 페놀 오염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16일 오후 2시 10분경 대구시 상수도본부에 첫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주부가 병원에서 나는 크레졸 냄새 같기도 하고 화장실 냄새 같기도 하는 악취가 수돗물에서 난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고약한 냄새는 대구 시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잠시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복통에 설사까지 하는가 하면 분유를 물에 타먹은 갓난아이의 온몸에서 열꽃이 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식수 비상이 걸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구시 상수도본부의 답변은 상수도물의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염소 소독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은 클로로페놀이었습니다. 원인은 경북 구미공단에 자리 잡고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 수지 생산 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3월 14일 밤 10시부터 3월 15일 새벽 6시까지 30톤이나 되는 페놀이 누출된 것입니다. 최초 언론에서는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페놀은 값비싼 공업 원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방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8시간 동안 공장에서는 페놀 유출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산전자에서 문제를 인지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 만인 15일 아침 6시경. 시간이 지날수록 원료 탱크에서 보낸 페놀의 양과 믹싱룸에서 받은 양의 차이가 많아지면서 사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출 지점인 지하라인 사용을 중지하고 원료 공급 통로를 지상에 설치된 파이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8시간 동안 쏟아져 나온 페놀 원액은 약 30톤이나 되었고 이 사실을 즉시 관계기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즉시 사실만 제대로 알렸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유출된 페놀은 옥계천으로 흘러들고 옥계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페놀은 이어서 대구광역시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치수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대구 시민들의 신고를 받자 치수장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염소를 다량 투입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페놀이 염소와 결합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클로로페놀로 변한 것입니다. 농도 1ppm 이상 클로로페놀은 독성이 강해 암이나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낙동강을 타고 흘러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모든 지역의 치수원물이 삽시간에 죽음의 식수로 둔갑한 것입니다. 수돗물의 페놀 수치가 0.11ppm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대한민국의 허용치인 0.005ppm의 22배, 세계보건기구의 허용치인 0.001ppm의 1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정수장에서는 염소 소독을 중단하고 활성탄, 오존 등으로 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두산전자가 사건 전년도인 1990년부터 페놀이 함유된 폐수 300톤 이상을 옥계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대구 환경처 직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되었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 처리되었습니다.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20일 만인 4월 9일 조업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업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2일 오후 12시 5분에 페놀 유출 사고는 또 발생하였습니다. 페놀 탱크 송출 파이프 이염새가 파열되면서 또 페놀 원액 2톤이 유출된 것입니다. 2차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하였고 결국 박용건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태 책임을 물어 노태우 정부는 허남훈 환경차 장관과 한수생 차관을 경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졌고 이에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두산그룹의 오비맥주는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1992년에 크라운 맥주에서 하이트 맥주를 출시하면서 1위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이트 맥주는 지하 150m의 100% 안반 천연수로 만든 맥주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두산이 곧 페놀 오염이라는 이미지를 공략한 광고 전략이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수질 오염 사고는 두산전자 공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오비맥주는 수질 오염과는 무관한데도 엉뚱하게도 유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야구 오비베어스도 두산 베어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이후 대구시는 수돗물의 소독 방법을 염소소독에서 오존소독으로 바꾸었습니다. 비용이 더 들지만 염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이 오존소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이상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싼 생수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대구 시민들은 두산 측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170억 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두산은 그중 11,036건 10억 1,800만 원만 배상하는 것으로 소송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산부의 정신적 피해, 확인하기 어려운 물질적 피해 등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결국 환경 문제가 경제 논리에 밀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